마법 같았습니다. 28살에 처음 만난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31살에 결혼식을 올리던 날 온 가족과 친구들이 축복해주던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남편 될 사람을 바라보던 그 떨리는 마음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날이 제 진짜 인생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오히려 끝난 날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신혼집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저녁에 같이 드라마를 보며 웃던 시간들이 행복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 역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했고 저희도 그런 시선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에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음 아기를 안아보던 순간의 벅참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들떠 있었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뿌듯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서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육아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고 육아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도 좀 도와줘. 나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 나도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해. 내가 좀 참아.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저는 점점 외로워졌고 남편은 집에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식이나 동호회 모임이라는 핑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결혼 4년째 둘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전쟁 같았습니다. 큰아이는 동생이 생긴 것을 질투했고 갓난아기는 밤낮 없이 울어댔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서 아이들만 돌보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의 귀가 시간은 더욱 늦어졌습니다. 10시, 11시는 기본이고 때로는 새벽 1시가 넘어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서는 아이들이 깨지 않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니 곧바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늦잠을 자다가 급하게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프로젝트가 끝나면 나아질 거야. 항상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회사 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또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나간 후 우연히 그의 카톡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을 충전하러 갔다가 카톡 알림이 울리는 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만날까? 아이들 때문에 힘들지? 보낸 사람은 유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남편의 동료 중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싶어서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쭉 올려서 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 밤이 정말 좋았어.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나도 그래. 집에 가기 싫어져. 부인한테 미안하지 않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위로 올려서 대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관계였습니다. 카톡뿐만 아니라 통화 기록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거의 매일 통화를 하고 있었고 때로는 1시간 넘게 통화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그 시간들에 실제로는 그 여자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했습니다. 평소처럼 고생했어. 밥 먹을까?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피곤한 척하며 대충 밥을 먹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실상 사생활 탐정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행동을 하나하나 체크했고 거짓말하는 순간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몰래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식당과 카페, 심지어 모텔 결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 여자가 남편 회사의 후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26살의 신입사원이었고 남편보다 9살이나 어렸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 여자의 사진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예쁘고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육아로 지쳐서 예전만큼 예쁘게 꾸미지 못한 것이 이유일까요? 아니면 남편에게 관심을 덜 보인 것이 문제였을까요? 스스로를 탓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며 온 정성을 다해 가정을 지키고 있을 때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그 여자를 만나러 다녔고 심지어 저와 아이들을 위한 생활비로 데이트 비용을 쓰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데 1달 정도 걸렸습니다. 카톡 대화 캡처,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심지어 그들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확보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고 그 여자와 여행을 간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남편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밤 11시경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무슨 말? 유진이라는 여자와의 관계 말이야.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유진이는 그냥 회사 후배인데 그냥 후배와 매일 밤 1시간씩 통화해? 모텔도 같이 가고? 이때 모든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저장해둔 카톡 대화와 신용카드 내역을 보여주자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언제부터였어? 6개월 전쯤부터.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남편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다시 그 여자와 연락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지만 한번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 모든 것이 다 보였습니다. 이혼하자. 결국 제가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며 만류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쩌려고 그래? 우리가 헤어지면 아이들이 상처받아.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며 사는 아버지가 더 상처를 줄 거야.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로 끝낼게.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한번 믿음이 깨진 관계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결정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협의 이혼을 거부했지만 제가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여자와의 새로운 생활에 아이들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양육비는 매월 100만 원으로 정했고 재산 분할로 집과 예금의 절반을 받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법원에서 나오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후련하기도 했습니다. 7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것이 허무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워진 느낌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했을 때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면 곧바로 아이들을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 아이들 목욕, 숙제 봐주기, 잠재우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아플 때도 혼자 병원에 데려가야 했고 밤에 열이 날 때도 혼자 간병해야 했습니다. 가끔은 정말 지쳐서 아이들 앞에서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해 갔습니다. 무엇보다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며 속이 뒤틀리는 일이 없어진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빠가 없다는 것을 아쉬워했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아빠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아.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부모가 자주 싸우던 모습을 보지 않아도 되니까 더 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혼 후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스트레스가 풀리면서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한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문화센터에서 취미 활동을 했습니다. 요리 수업, 요가, 독서 모임 등 결혼 전에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점점 활기를 찾아갔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생각보다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급여와 양육비, 그리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을 잘 관리하니까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남편 때문에 들어가던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서 더 절약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매일 밤 남편이 언제 들어올지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며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차가운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혼 3년째가 되었을 때 우연히 전 남편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와 결혼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씁쓸했지만 곧 잘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정리된 것 같아서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12살, 10살이 되었고 많이 자랐습니다. 엄마 혼자 키우는 것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친구들 중에 부모가 자주 싸우는 집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집이 더 평화롭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엄마는 언제 재혼할 거야? 큰아이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는 지금이 제일 좋아. 너희들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행복해. 실제로 그렇습니다.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때의 그 답답함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낫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동료나 취미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 중에 좋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 아이들이 더 클 때까지는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만족입니다. 결혼 생활 때는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그의 거짓말에 휘둘리며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의지대로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더 안정되었습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들과 함께 쓰니까 돈 관리가 훨씬 체계적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비, 생활비, 비상금까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퇴 후를 위한 개인연금도 새로 가입했고 아이들 대학 자금도 차근차근 모으고 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 운동도 시작했고 정기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서인지 몸 상태도 결혼 때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끔 이혼한 여자, 혼자 사는 엄마라는 시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보다는 제 행복이 더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만족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혼자 참석할 때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부부가 함께 오는데 저만 혼자 오니까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엄마가 제일 예뻐. 우리 엄마가 제일 잘해. 아이들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혼을 결정한 것이 잘한 일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만약 그때 참고 견뎠다면 아이들 앞에서 계속 불행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또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혼자서 두 아이를 데리고 여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내 여행은 여러 번 다녀왔고 아이들도 엄마와 함께하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육아맘 모임, 취미활동 모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졌습니다. 결혼 생활 때는 남편 때문에 제약이 많았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와 비슷한 상황의 싱글맘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 많은 위로가 됩니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때로는 아이들끼리도 함께 놀게 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돌이켜보면 이혼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길을 선택한 것이 훨씬 나았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편견, 아이들에 대한 걱정 등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도 이혼을 선택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가끔 만약 그때 참았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이고 저는 지금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될 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결혼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 결혼이 불행을 가져다 준다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선택을 해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혼이 항상 정답은 아니지만 때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40살이 되었고 아이들은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60세 은퇴까지 20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하고 싶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만 68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그때까지의 노후 자금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퇴직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자금을 합치면 노후에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취미 생활을 더 활발히 할 계획입니다. 결혼보다 이혼이 훨씬 행복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삶입니다.